제발 아니길. 아무 일 아니라고 해줘. 여보 안 돼요. 수첩을 본 순간 행복이 무너졌다. 빠르게 뛰는 발소리.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먹먹하다. 정신없이 병원 안으로 뛰어들며 속으로 중얼인다. 그 사람이 그럴 리 없어. 병원의 차갑고 긴 복도에서였다. 마광숙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모습으로 병원 복도를 달리고 있었다. 창백해진 그녀의 손에는 작은 수첩 하나가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 구겨져 꽉 쥐어 있었다. 그녀의 흔들리는 동공에는 극심한 공포와 믿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핏기 하나 없었다. 그녀는 거친 숨을 헐떡이며 거의 울부짖는 목소리로 외쳤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추고 시간은 일주일 전 가장 눈부셨던 순간으로 돌아갔다.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아늑한 여성의원 진료실이었다. 공기 중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맴돌고 있었다. 인자한 미소의 의사가 모니터와 서류를 번갈아 확인한 후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 그 맞은편에는 한동석과 마광숙이 나란히 앉아 의사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마저 선명할 정도의 정적 끝에 의사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로 입을 열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4주차가 확실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다. 한동석의 얼굴이 서서히 그러나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환하게 밝아졌다. 그의 얼굴 위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기쁨과 벅찬 감격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감정을 추스르려 애써보았지만 입꼬리는 멋대로 올라가고 눈가는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그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에게 되물었다. 정말인가요? 정말로요? 마광숙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자신의 배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아직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는 배를 보며 그녀는 경이로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직 믿어지지 않아요. 한동석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이 기쁨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장모님, 공주실이었다. 같은 시각 한적한 골든 캐슬 테라스에서 공주실이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신호음이 몇 번 가지 않아 명랑한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진료실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 광숙 씨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공주실은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 정말이야 우리 광숙이가.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는 그녀. 곧바로 광숙이 남편에게서 전화기를 이어받아 여전히 얼떨떨한 목소리로 엄마를 불렀다. 엄마 나 아직은 너무 실감이 안 나 좀 얼떨하기도 하고. 전화 너머에서 이미 울먹이는 공주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껏 끝이 잘 버텨서 하늘에서 큰 선물을 주셨나 보다 그치. 엄마의 진심 어린 축하에 광숙의 눈에도 따뜻한 눈물이 고였다. 광숙의 임신 소식은 오천수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걸었다. 형수님 지금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 축하드립니다. 천수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소식을 전하자 미수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환하게 웃으며 축하했다. 그 기쁨은 곧바로 가장 요란한 방식으로 터져나왔다. 천수의 전화를 받은 오흥수는 지옥분에게 다가와 형수의 임신 사실을 알렸다. 형님이 아기를 가지셨다고요? 대박! 지옥분은 놀람과 기쁨을 동시에 표현했다. 집안에 있던 막내 오강수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이처럼 놀랐고 한이를 안고 있던 범수는 잠든 딸의 작은 뺨에 입을 맞추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한이야. 우리 한이 사촌 또 생긴대. 이제 외롭지 않겠네. 그날 오후 한동석의 집거실은 행복의 온기로 가득했다. 거실에는 커다란 여행 캐리어가 펼쳐져 있었다. 한동석과 마광숙은 태어날 아기와 함께할 첫 해교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마광숙이 여행 책자를 넘기며 물었다. 어디로 갈까? 한동석은 광숙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제주도는 어때?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보자. 한동석이 광숙을 부드럽게 끌어안자 두 사람의 얼굴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다. 그들의 미래에는 오직 찬란한 빛만이 가득할 것 같았다. 그 후 며칠 동안 한동석은 태어날 아기방을 손수 꾸미는 일에 몰두했다. 최고급 친환경 페인트를 직접 고르고 서툰 솜씨로 벽지를 발랐다. 해외에서 주문한 아기 침대를 조립하다가 쩔쩔매는 모습은 영락없는 예비 아빠였다. 설명서를 보며 땀을 뻘뻘 흘리다가도 완성된 침대를 보며 아이처럼 뿌듯해했다. 아기자기한 동물 스티커를 벽에 붙이고 작은 옷가지들을 옷장에 걸며 즐거워하는 그의 모습에서 행복한 시간이 느껴졌다. 그는 아기 모비를 달며 혼잣말을 했다. 태어날 우리 아기가 좋아할 것 같은데. 하루의 끝 부부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작은 초음파 사진 한 장을 소중하게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직은 작은 점에 불과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온 우주와도 같은 존재였다. 마광숙은 사진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한동석은 아내를 가슴 깊이 꼭 안아주며 굳건한 목소리로 약속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아기 때문에라도.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다정하고 굳건했다. 다음 날 낮 LXO 한동석의 회장실. 그는 언제나처럼 빈틈없는 모습으로 산더미 같은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작은 오탈자 하나도 용납하지 않을 듯 빛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한동석이 갑자기 눈을 찌푸리며 비볐다. 뭐지 이게?
서류 위에 선명했던 글자들이 순간 물에 번진 잉크처럼 흐릿하게 퍼져나가며 초점이 맞지 않았다. 단순한 눈의 피로라고 생각하며 몇 번 눈을 깜빡여보지만 흐릿한 시야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완벽주의자인 그는 자신의 몸이 통제를 벗어나는 이 상황에 크게 당황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박 실장이 들어왔다. 동석은 본능적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자세를 바로 하고 서류의 시선을 고정했다. 자신의 약한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그의 성격 때문이었다. 박 실장이 물었다. 회장님 어디 불편하십니까? 한동석은 애써 태연하게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책상 아래로 감춘 그의 손은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독수리 술도가에서는 평화로운 일상이 흐르고 있었다. 거대한 전통주 발효통이 줄지어 선 곳에서 차남 오천수가 진지하게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다. 한편 사무실에서는 마광숙이 카리스마를 뽐내며 거래처와 열정적으로 통화하고 있었다. 활기차고 평화로운 술도가의 풍경. 그러나 이 평화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다시 한동석의 회장실. 그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여전히 흐릿하게 아른거리는 것 같았다. 설마 뭔가 잘못된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자리로 돌아온 그는 결심한 듯 인터폰으로 박 실장을 불렀다. 박 실장 잠깐 와봐. 박 실장이 들어서자 동석은 창밖을 응시한 채 나지막이 말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박 실장하고 나만의 비밀이야. 박 실장이 긴장하며 물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병원 예약 좀 잡아줘 조용히. 박 실장은 걱정스럽게 되물었다. 어디가 불편하신 겁니까? 일단 종합검진부터. 결국 한동석이 직접 병원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재벌 총수다운 위엄과 함께 숨길 수 없는 다급함이 묻어났다. 일정을 빨리 잡아주십시오. 더 이상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의 절박한 통화 위로 여러 장면이 교차하는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핸드폰으로 아기 옷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마광숙의 모습과 회장실 의자에 깊게 파묻힌 채 고통과 걱정으로 일그러진 한동석의 표정이 대비되었다. 사무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고 절박하게 들리는 듯했다. 다음 날 박 실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보고했다. 회장님, 내일 오전 검사 예약 잡혔습니다. 한동석은 여전히 창밖을 보며 말했다. 고마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박 실장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사모님께도 말씀 안 드리시는 겁니까? 한동석은 단호하게 뒤를 돌아보며 대답했다. 특히 광숙 씨에게는 절대 안 돼, 임신 중이잖아. 박 실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한동석이 평소보다 늦은 시간 지친 얼굴로 귀가했다. 마광숙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저녁상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오늘 좀 늦었네요. 한동석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회사 일이 좀 있어서 미안해. 식사를 하는 내내 광숙은 제잘제잘 아기 용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태교 여행 계획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한동석은 간간히 대답할 뿐 수심에 가득 차 있었다. 한동석이 광숙의 부른 배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말했다. 우리 아기 잘 있지? 광숙은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여보, 혹시 무슨 일 있어요? 한동석은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다. 무슨 일이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지만 거짓말에 서툰 그의 모습은 광숙의 마음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마광숙이 한동석의 서재를 정리하며 청소하고 있었다. 책상 위를 닦다가 무심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 평소 그의 취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낡고 평범한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게 뭐지? 호기심에 수첩을 펼쳐본 광숙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그곳에는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병원과 관련된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첩의 내용을 읽었다. 신경외과 MRI 검사. 그리고 그 옆에는 바로 오늘 날짜가 적혀 있었다. 수첩을 넘길수록 어지럼증, 두통, 시야 흐림 등 구체적인 증상들이 날짜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광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며 점점 창백해졌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이 혼잣말을 했다. 설마 여보가 아픈 건 아니겠지. 바로 그때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침실에서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라고 말하던 자신의 목소리와 그 말을 듣던 한동석의 어둡고 비장했던 표정이 떠올랐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그녀는 깨달았다. 왜 숨기는 거지? 뭔가 이상해. 광숙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처럼 떨리는 손으로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사님, 지금 어디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 너머로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집에 있습니다, 사모님. 광숙은 절박하게 외쳤다.
지금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마광숙이 탄 차가 총알처럼 달려와 병원 앞에 급정거했다. 그녀는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그녀는 병원 로비의 안내데스크로 뛰어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한동석 씨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대답했다. 지금 검사 중이신데요. 3층 신경외과입니다. 마광숙은 계단을 2칸씩 뛰어올라 3층 복도를 달렸다. 수많은 문들 사이를 헤매며 신경외과 검사실이라는 글자를 미친 듯이 찾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차 세상을 뿌옇게 만들고 있었다. 마침내 한 검사실 문 앞에 멈춰선 그녀.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문 앞에 주저앉을 듯 서서 불안에 떨었다.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단순한 기우이기를. 그 시각 검사실 안에서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MRI 사진을 보며 한동석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한동석은 담담하려 애썼지만 흔들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심각한 건가요? 의사가 대답했다. 일단 정밀검사를 더 해봐야겠습니다. 바로 그때 검사실 문이 소리를 내며 열리고 창백한 얼굴에 한동석이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 서 있던 마광숙과 그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광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남편의 이름을 불렀다. 여보. 한동석은 세상이 무너지는 표정으로 당황과 충격에 휩싸여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여보가 왜 여기에? 마광숙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뜨거운 강물처럼 흘러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에게 다가갔다. 왜 혼자 와요? 왜 숨겨요? 한동석은 고개를 떨구며 아내에게 다가갔다. 미안해요. 여보한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마광숙은 손에 쥔 수첩을 그의 가슴에 내밀며 울부짖었다. 이게 뭐예요?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어요? 한동석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무너지듯 마광숙을 힘껏 끌어안았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무너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광숙은 그의 품에 안겨 그의 등을 세게 두드리며 울먹였다. 우리가 있잖아요. 혼자 견딜 필요 없어요.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서로를 부서져라 끌어안고 있는 두 사람. 그들의 등 뒤로 세상의 모든 고통을 함께 짊어지기로 결심한 듯 슬프고도 아름다운 음악이 흘렀다. 한동석의 비밀은 더 이상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광숙이 그의 곁을 지키기로 결심한 순간 그것은 두 사람의 것이 되었고 곧 가족 모두의 것이 되었다. 소식을 들은 독수리 형제들이 병원으로 달려왔다. 마청을 잃었던 그날의 악몽이 떠오른 듯 모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들은 주저앉는 대신 새로운 형님과 형수를 지키기 위해 기둥이 되기로 결심했다. 수술실 앞 길고 긴 시간이었다. 마광숙은 자신의 배를 감싸 안은 채 간절히 기도했다.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4명의 시동생들. 늘 장난기 가득하던 흥수의 얼굴에선 웃음기가 사라졌고 냉철하던 범수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으며 막내 강수는 형수의 어깨를 붙잡고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천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모두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마침내 수술실에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다. 모두의 심장이 멎는 듯한 순간 의사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환자분의 의지가 강해서 어려운 수술이었지만 잘 버텨주셨습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복도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다. 서로를 부둥켜 안는 가족들의 모습 위로 드디어 희망의 빛이 내리고 있었다. 1년 후 독수리 술도가 마당에 큰 돗자리가 펼쳐져 있고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다. 한가운데에는 갓 태어난 지 한 달 된 작은 아기가 마광숙의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오천수가 아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조카 정말 예쁘네요. 아기가 잠결에 작은 손을 움직이자 모든 어른들이 일제히 어머나 하며 미소를 지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든 채 작은 입술을 오물거렸다. 공주실이 손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우리 손자 참 고운 얼굴이네. 할머니 닮았나 봐. 한동석이 마광숙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흐뭇하게 바라봤다. 이제야 진짜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마광숙이 아기를 더욱 조심스럽게 안으며 남편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그 힘들었던 시간들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거였나 봐요. 모든 가족들이 술도가 앞마당에 둘러앉아 막걸리를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아기는 여전히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오천수가 잔을 들어 올리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형수님과 형님, 그리고 우리 귀한 조카의 건강을 위해 조용히 건배.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잔을 높이 들었다. 조용히 건배. 가족들의 나지막한 대화 소리가 저녁 하늘에 조용히 울려 퍼지고 독수리 술도가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평화롭게 하늘로 올라간다.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